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 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 초반에도 상승을 하면서 물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요즘 시장에서 그 탄핵 정국 1차 고비는 넘겼죠. 네, 1차 고비를 완전히 넘기고 그때 시점보다 더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뭐 주주분들로서는 상당히 좋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재료도 보고 수급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을 맞추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 이 셀트리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은 대개 여러분들이 가져가거나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비중 조정 정도만 이제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서 어, 대박주를 하나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대박주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눈여겨보셔서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셀트리온이 일단 여러분 그 재료가 여러 개 나온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4종 승인 권고 획득했다는 재료는 다 익히 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관련해서 이제 부국증권에서 바이의 신규 리포트 발행하고 목표가 26만 원 내놓은 거. 그죠? 네. 근데 이 증권사 목표가하고 실제로 주가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죠. 네. 물론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이후의 주가 기준으로 이제 지금 목표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증권사 목표가 나오는 것만 보고 매매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이 증권사의 목표가는 너무 거품이 많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 가다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좀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막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고 바이오시밀러 4종 유럽서 품목 허가 권고받은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나중에 또 좋은 차익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런 급의 재료는 초강력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외인기관 방향은 역시 오늘 같은 경우 뭐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물론 연기금은 계속 삽니다만은 다른 쪽 창구는 좀 샀다 팔았다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기관 방향은 좋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는 외인기관들이 뭐 갑자기 또 물량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일단 참고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년의 실적보다 금년의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쳐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도 확연하게 좋아지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도 실적인데 내년도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 측의 전망이죠. 막 이대로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셀트리온을 결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주가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셀트리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선물이나 옵션, 뭐 주식 선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물량을 패대기 쳐가지고 흔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냥 고이 가지 않고 이런 고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권역은
1단계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셔도 여러분들이 흔드는 상황에서 낮은 단가에서 평균 매수 단가 떨어뜨릴 수 있는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량, 가격이 낮으니까 물량도 조금 더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비중 조정해서, 그래서 그 물량은 놓치지 않고 평균 매수 단가는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죠. 그런 매매는 하기가 좋은 타임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심플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이 그 호재 띄워놓고 거기다 대고 패대기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셀트리온.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재료가 뭐 똑같은 기사거리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런 때는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재료의 민감도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흔들어 줘야 더 탄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일단 비중은 좀 조정을 해 놓으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수순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자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상황이 어떨 건데,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셀트리온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 옆에 붙어서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보완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는 거지.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호재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 조심하시고, 악재가 좀 많이 나올 때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가는 문구일 거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